가속! 실내에서 봤을 때는 좀 차가 커 보이고 이렇게 듬직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조금 뭔가 껑충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저 디자인도 눈에 익을지는 모르겠는데 픽셀 디자인을 과감하게 사용한 게 보이고요. 브레이크등 있는 자리가 특히나 좀 눈에 띄네요. 지금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가는 길로 들어왔고요. 속도를 좀 올리면서 달리고 있어요. 네, 6, 70km 정도 사이에서는 차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기존 넥소 대비해서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의 넥소가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풀체인지가 나올 시점이 좀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다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주행의 느낌은 그냥 전기차예요. 어디서 수소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그걸로 뭘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밟아볼까?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트, 스노우 이렇게 네 가지로 있는데 스포트로 바꿔볼게요. 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건 뭐 그렇게 세진 않네. 갑자기 강한 출력을 막 내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로백이라든가 모터의 출력 같은 거를 다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스포트에서도 그냥 보통 전기차의 조금 약한 토크, 힘이 조금 약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네요. 지금 에코에서는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57km로 나오죠. 근데 노멀로 바꾸면은 532km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477km로 떨어져요. 넥소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전기차에도 없던, 그 당시는 사실 전기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기능들이 들어간 차였어요. 예를 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거나 뭐 차선을 자동으로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넥소에는 가장 최신의 기능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 지금도 다 들어가 있지만 이거가 예전의 넥소처럼 그렇게 새로운 기능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 많이 봤던 기능들,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양새고요. 이 앞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사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게 뭔가 신기하거나 이렇진 않다. 그리고 가격 대비 막 첨단의 기능들, 이런 걸 가지고 있진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차는 여기 보다시피 수소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고 수소 충전선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보여지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배터리 주행 모드도 이렇게 배터리, 연료전지, 모터, 이렇게 수소 탱크가 중간에 들어간 게 보이고요. 아마도 수소 탱크가 3개인가 봐요. 이게 이렇게 보면 수소 탱크의 상황을 1, 2, 3번 이렇게 보여주고요. 온도, 압력, 충전 상태, 이거를 다 지금 정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도가 지금은 배터리에서 모터로 에너지를 보내고 있죠. 수소 탱크에서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를 막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배터리에 있는 거를 사용한, 지금 또 연료전지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속을 하는 시점하고도 비슷한데, 가속을 시작하니까 연료전지에서 수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넥소는 주행 성능이나 기능, 뭐 실내 인포테인먼트, 이거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예요.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수소 연료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기를 사용하는 거, 전기를 만들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전기는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줄로 연결해서 전부 다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지금 철로에도 다 전기줄이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집, 모든 곳에 전기줄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관도 할 수 없었어요. 전기는 만드는 즉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력량은 몇 %를 남기고, 어느 때에는 전력이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크를 치면서 블랙아웃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거의 의미는 전기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다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방법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차가 발전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수소연료 전지가 대중화된다, 일상화된다 라고 하는 순간 곳곳에는 옛날 프로판가스통 배달하듯이 수소연료를 옮기거나 배달하거나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생산하고 운반하고 사용하는 거, 그게 그냥 이런 차 한 대면은 이제 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혁신이에요. 이 차 넥소의 신형 모델 한 대를 가지고 보통 일반 가정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40% 정도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기를 사용하는 문명사회의 에너지 사용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현대자동차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럴 때 보면은 하체 소음을 되게 잘 잡고 있네요. 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보면은 속도 줄이라고 드르륵 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지나는데 굉장히 작고 약하게 들릴 정도로 하부에서 이런 때 하부에서 넘어오는 소음과 진동이 많이 약해집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루즈를 놓고 정속으로 운행할 때는 킬로그램당 94kg, 95kg, 뭐 거의 100kg 가까이 가는 기록을 보입니다. 수소 1kg에 100km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운행을 한 게 74km 정도 되고요. 97 정도 나오네요. 근데 중간에 뭐 촬영하고 이러느라고 그냥 켜놓기만 한 적이 있거든요. 1시간 정도 그렇게 켜놨기 때문에 감안하면은 킬로그램당 100km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뒷모습 좀 어색하다고 했었잖아요. 밖에서 보니까 좀 그런 티가 더 나는 편이고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픽셀 만들어서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을 모두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이 가로폭이 골프백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4개는 드라이버 빼야 되지 않을까? 높이로 보면은 제 허벅지 있는 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적재의 높이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짐을 싣고 내리는 데는 그냥 자동차들, 다른 차들보다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뒷문이 이 열리는 각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깝게 쫙 열리니까 굉장히 넓죠? 이건 정말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 차에는 V2L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진작에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여기 보시면 그냥 220V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실링 고무 처리도 해놨고요. 이렇게 220V 기존에는 플러그 연결해서 그거 어댑터를 끼우고 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여기 옆에 불도 들어오게 만들었고, 이게 전기차 만들면서 다 생긴 노하우들이거든요. 스톱 하면은 정지되고, 타이어는 245, 45, 19인치를 사용하는데 휠은 좀 안 이쁘다. 이거 이게 은색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네. 전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컨셉으로 볼 땐 되게 이뻤는데 양산으로 나오면서 조금 어색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뻐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모터인데 모터는 사실 별반 다른 건 없죠.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이 모터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전기차처럼 뭔가 여기가 비어 있진 않고 이 모터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기술 설명을 좀 들었는데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 3가지를 합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효율적으로 더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전기차도 그렇고 2.5 하이브리드에도 그렇게 통합하는 구조로 많이 만들고 있죠. 자, 앞좌석 공간은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운전하면서 맞춰놨던 크기인데 시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꽤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 시트 포지션도 꽤 편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 운전대가 좀 더 제 쪽으로 이렇게 쭉 뽑혔으면 좋겠는데 현대차 그룹의 대부분의 차들이 이렇게 운전대 뽑히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A필러도 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거 운전하는 각도, 운전하는 시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뒷자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넓은 자리가 되고요. 지금 시트를 뒤로 많이 눕혀놨네요. 리클라이닝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옆에 시트를 가장 반듯하게 세운 상태고요. 이렇게는 사실 앉기 힘들겠지. 기본적으로 앉는 의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픽업 트럭의 뒷좌석 정도니까 이건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바르게 앉아서 보자면, 자, 똑바로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이 정도 남게 되고요. 머리 공간이 이렇게 되고요. 무릎 공간은 이렇게 손 하나 정도 남는 정도가 꽤 넓어요. 괜찮아. 신발 공간도, 발밑 공간도 이렇게 신발이 들어가니까 괜찮긴 한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렇게 센터 터널이 있어요. 옆으로 센터 터널이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뒤로 리클라이닝을 해보면은 많이 넘어가요. 이만큼 한참 쑥 넘어가죠. 사실 이렇게 달리는 거는 만약에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허리에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시트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수소 연료 전지를 위한 통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렇게 밑에, 시트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뒷좌석 시트 설계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높지 않게, 앞좌석보다는 확실히 높지만 많이 높지 않게 잘 마무리 해놨습니다. 되게 좋아졌어요. 뒷자리에서 보면은 앞에 송풍구 2개가 있고요. 이 중앙 송풍구가 전부 다예요. 옆에는 없어요. 그리고 USB-C 2개가 들어있고요. 그 밑에 전원 플러그가 여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넥소 시승을 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좋은 거는 이 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그러니까 화석 연료도 아니고 전기도 아닌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차다.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거를 일반인들이 사려면은 보조금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차가 지금 8천만 원대거든요. 근데 8천만 원대를 차를 보조금을 받고 사도 4,500에서 5,500 사이가 되니까요. 그 가격이면은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많아요. 전기차도 살 수 있고 내연기관차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는 거죠. 대중적으로는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사서 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차가 실제 유지비 면에서는 과거에 수소 충전이 굉장히 저렴하던 시절에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수소 충전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전기차가 더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 수소연료 전지차를 사야 될 이유를 소비자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판매량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정부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